어제 출근길에 자주 들르던 동네 빵집이 문 닫았더라고. 사장님이 항상 나보면 웃으면서 서비스 빵 하나 더 넣어주셨거든. 임대료 때문인가? 장사가 안 돼선가? 싶었는데 유리문에 붙은 폐업 공고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자, 봐봐. 원재료 가격이라고만 써 있지?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환율 때문이거든. 빵집 폐업이랑은 달러 가치가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진짜 미친 연결고리야. 난 굿이라고 해. 오늘은 환율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야. 만약 네가 왜 요즘 물가가 이렇게 오르지?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기가 왜 이렇게 팍팍한지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해. 빵값이 오르는 건 빵집 사장님이 욕심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밀가루 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거겠지? 완전히 틀렸어. 진짜 범인은 따로 있거든. 한국 밀 자급률이 얼만 줄 알아? 놀라지 마. 1%도 안 돼. 네가 먹는 빵의 99%가 수입 밀가루로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배 타고 오는 거지. 그리고 그 밀가루 가격은 당연히 달러로 거래돼. 자, 여기서부터 계산이 시작되는데 이게 진짜 무서워. 환율이 1,200원일 때랑 1,400원일 때를 비교해 볼게. 빵집 사장님이 25kg짜리 밀가루 한 포대를 사는데 미국에서 20달러에 팔고 있다고 쳐보자. 환율 1,200원일 때는 24,000원이었어. 근데 환율이 1,400원 되는 순간엔 28,000원이 되는 거야. 똑같은 밀가루인데 4,000원이 더 비싸진 거지. 그래봤자 4,000원인데 뭐 그렇게 대수야? 자, 봐봐. 작은 동네 빵집이 한 달에 밀가루를 얼마나 쓰는 줄 알아? 대략 40포대에서 50포대 정도 써. 4,000원 곱하기 50이면 한 달에 2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야. 1년이면 240만 원. 근데 말이야, 밀가루만 문제가 아니거든? 버터 있잖아. 크루아상 만들 때 엄청 들어가는 그거. 뉴질랜드나 프랑스에서 수입하는데 이것도 달러로 사. 치즈도 초콜릿도 견과류도 전부 수입이야. 사실상 빵집에서 쓰는 재료 중에 한국산은 계란이랑 우유 정도밖에 없어. 빵집 매출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 정도야. 작은 빵집이 한 달에 매출 2천만 원 낸다고 치자. 그럼 원재료비로 7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지. 근데 그중에 80%가 수입 재료라고? 그럼 560만 원이 달러로 사는 재료라는 소리야.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이건 약 17% 증가거든? 560만 원에 17%면 한 달에 약 95만 원이 더 나가. 1년이면 1,140만 원이 그냥 증발하는 거야. 빵은 하나도 더 안 팔았는데. 자, 빵집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갑자기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더 나가기 시작했어. 뭘 할 수 있겠어? 선택지가 3개 있지. 하나, 가격을 올린다. 크로아상을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손님들이 이 동네 빵집 미쳤네. 왜 이렇게 비싸? 하면서 안 와. 옆 동네 프랜차이즈 빵집은 그대로인데 우리 빵집만 올리면 손님이 떨어져 나가거든. 둘, 가격을 안 올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1년에 1,000만 원씩 적자가 쌓여. 2년, 3년 버티다가 결국 문 닫는 거지. 내가 본 그 빵집이 딱 이 케이스야. 셋, 재료를 바꾼다. 프랑스산 버터 대신 싼 버터 쓰고 좋은 밀가루 대신 등급 낮은 거 쓰고. 근데 그러면 맛이 떨어져. 단골 손님들이 여기 예전 맛이 아닌데? 하면서 또 안 와. 그럼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버티냐고? 파리바게트라 뚜레쥬르는 멀쩡한데 왜 동네 빵집만 죽냐고? 진짜 답은 여기에 있어. 첫 번째, 규모의 경제. 대형 프랜차이즈는 컨테이너 단위로 밀가루를 수입해. 수백 개 매장 물량을 한꺼번에 사니까 가격 협상력이 있는 거야. 동네 빵집은 도매상한테 소량으로 사야 되니까 킬로그램당 가격이 훨씬 비싸고. 두 번째, 금융 해지. 대기업들은 환 리스크를 관리하거든. 환율이 오를 걸 예상해서 미리 달러를 사두거나 선물한 계약을 해서 환율을 고정시켜 놓는 거지. 동네 빵집 사장님이 그런 거 할 수 있어? 은행 가서 선물한 계약한다고 하면 최소 단위가 얼만 줄 알아? 수억 원이야. 세 번째, 브랜드 파워. 프랜차이즈는 가격 올려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 뭐 요즘 물가가 다 오르니까 하면서. 근데 동네 빵집이 올리면 장사 못하니까 바가지 씌우네. 이렇게 돼버려. 사실 말이야, 이게 비단 빵집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자, 봐봐. 네가 좋아하는 그 카페 있잖아. 아메리카노 4,500원 하는데 원두 어디서 와? 브라질, 콜롬비아, 에디오피아에서 오지. 당연히 달러로 사. 환율 오르면 커피값 오르는 거야. 네가 주말에 가는 그 고깃집, 소고기 미국산 쓰잖아. 환율 오르면 고깃값 오르고.
네가 넷플릭스 보지? 월 구독료 달러로 청구돼. 환율 오르면 구독료 오르고. 네가 아이폰 쓰지? 다음 모델 나오면 가격 더 비싸질 거야. 근데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야. 빵집이 문 닫으면 거기서 일하던 직원 두세 명이 일자리를 잃어. 그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옆 가게도 타격을 받고, 빵집한테 밀가루 납품하던 도매상도 매출이 줄고, 임대료 못 받은 건물주는 건물주는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 동네 빵집이 사라지면 뭐가 남아?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지. 그럼 선택권이 줄어들어. 가격 경쟁도 없어지고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손해보는 거야. 근데 말이야,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건데? 미국 금리 때문이야.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거든. 돈이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가격이 오르는 거지.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에 환율이 1,400원 넘었을 때 기억나? 그때 진짜 많은 동네 가게들이 문 닫았어. 빵집, 카페, 작은 식당들.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줄만 알았지 환율 때문인 줄은 몰랐던 거야. 지금 2026년 1월 25일이거든? 오늘 환율이 1,455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최근 어느 때보다 환율이 높고 앞으로 내려갈 거란 기대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 지금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면 돼. 솔직히 위기야.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해하는 거야. 동네 가게 사장님이 가격 올린다고 욕하지 말고 그분들도 힘들다는 걸 이해해줘. 원가가 오른 건데 어쩌겠어. 두 번째, 가능하면 동네 가게를 이용해줘. 프랜차이즈 대신 동네 빵집에서 빵 사고 대형 카페 체인 대신 동네 카페 가지고. 그게 우리 동네를 지키는 길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맛도 더 좋아. 이건 내 생각이야. 세 번째, 네 자신의 소비를 점검해봐. 환율이 높을 때는 해외 직구나 수입품 소비를 좀 줄이는 거지.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기다렸다가 환율 내려갔을 때 사는 거야. 이게 쌓이면 꽤 큰 돈이야. 네 번째, 만약 네가 여유가 좀 있다면 달러 자산을 조금씩 모아둬. 달러 예금이든 미국 주식이든. 환율이 오르면 네 자산 가치도 오르니까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해치할 수 있거든. 이건 방러책이야. 그리고 이건 좀 슬픈 얘긴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동네 빵집이라는 게 거의 사라질 수도 있어. 지금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전부 프랜차이즈라 되고 전부 획일화 되고 동네마다 개성이 사라지는 거지. 나는 그게 정말 싫거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슬리퍼 끌고 동네 빵집 가서 갓 구운 빵 냄새 맡으면서 사장님이랑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면서 떠드는 그런 순간들. 그게 없어진다는 게 진짜 싫어. 근데 그래도 성심당은 남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 사람들이 알아야거든. 환율이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동네를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꾼다는 걸. 자, 정리하면 이거야. 환율 오르면 수입 원재료 쓰는 작은 가게들이 죽어. 큰 기업들은 버티는데 작은 가게는 못 버텨. 그러면 우리 선택지가 줄어들고 동네가 삭막해지고 결국 우리가 더 비싼 값에 더 낮은 품질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 문제라는 거. 네가 사는 동네가 어떤 곳이 될 건지의 문제라는 거지.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 버튼 꼭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 그때까지 네 동네 단골집 한 번씩 더 가줘. 그럼 안녕.